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을 사랑하는 민활련의 김나래입니다. 네, 민원연의 비공식 국어 선생님 박진솔입니다. 아이고, 비공식 국어 선생님 박진솔 활동가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해 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색다르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바로 한글날 특집 불금의 종편모 한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민활련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8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올바르지 않은 우리말 사용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자면요. 종편팀에서 뽑은 문제 발언이 굉장히 많아요. 11개가 올라갈 예정인데 이게 말이 11개 꼭지지 그 안에는 문제 발언을 비슷하게 많이 한 뭐 출연자들의 발언을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거진 이제 15개는 충분히 넘는 문제 발언들인데 우리가 또 이제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보고서에는 다 올라가지만 방송에서는 오늘 탑5 정도를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모니터 보고서도 나중에 저희 링크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발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 발언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방송 언어로 부적절한 외국어 사용인데요. 문제 발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쉬운 말로 다듬어 쓰는 건 언론의 기본 책무예요. 맞아요. 특히 방송, 특히 뉴스라든지 이런 시사대담 프로그램, 방송이 갖는 더 큰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좀 더 쉬운 언어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방송하는 것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제정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도 외국어 중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 표현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널A 뉴스 탑10에서는 이 기본 책무도 방통위의 권고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8월 18일 채널A 뉴스 탑10에서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 그리고 이튿날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을 다뤘어요. 어제 저희도 짚어봤습니다만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맹공을 퍼본 영상 저희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서른 의원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번 사태 보면서 조폭 문화가 생각났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조폭 같아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면은 조폭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감히 그렇게 못하죠. 안 총장이 그 조폭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조폭 문화를 동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쪽에서 조폭이란 말을 쓰니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 조폭이란 말을 또 받아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볼 때 볼성사나운 모습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명확하게 짚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비판하면 저는 국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에스컬레이트를 일으켜서 국민 전체가 정치에 서로에게 대해서 증폭시킨다는 그렇죠. 말씀입니까? 증폭을 시켜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랄지 아니면 실망감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스퍼드 영안사전을 보면요. 이 에스컬레이트는 확대되다, 증가되다, 악화되다 이런 뜻입니다. 최 씨는 정치권의 자극적인 용어 사용이 국민 전체에 확대돼 정치 혐오감과 실망감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에스컬레이트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네. 이거 저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이게 뭐가 어려운 단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요.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를 알거든요. 알죠. 저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저도 안다고요. 에스컬레이트 알죠. 와우. 아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이게 발언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무슨 취지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지점이 맞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서로 정당히 뭐 악수였다라든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게 국민들에게 정치 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충분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방송인데 뉴스탑10 8월 21일 방송인데 네. 여기에 출연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일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케무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 혹시 아시나요? 가케무샤는 처음 들어보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걸 얘기하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8월 22일 국정원을 통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졌어요. 네. 그런데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네. 그런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게 섣부르다. 이런 네. 건강 이상설 제기가 섣부르다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케무샤라는 일본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 그 장성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지금 뭐 코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4월부터 쭉 제기돼 왔던 신변 이상설이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지금 나온 것처럼 바로 며칠 전에 정치국 회의했죠. 그리고 또 바로 이틀 전에는 당중앙회 전원회의 화면에 나왔어요. 만약에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김정은이가 저기 가케무샤라는 가짜가 아닌 이상은 신변 이상설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위중설이나 신병 이상설이나 아니면 뭐 김여정에게 완전히 무슨 권한이 이임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양쪽 다 좀 지나친 편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는 제가 호위무사로 바로 잡을게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잠깐 깜짝 놀라서요. 근데 박진설 활동가 아까 네. 저한테 그래서 가케무샤 아냐고 물어봐 놓고 모른다고 하니까 갑자기 내용 설명해줬잖아요. 그래서 가케무샤가 뭐예요? 가케무샤가 일본어로 그림자 무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만 얘기해도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뜻을 풀이하자면 권력자 및 무장이 적을 기만하거나 아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생김새의 옷차림의 인물을 대역으로 세운 일, 혹은 그런 대역을 맡은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만약에 이거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였다면 무슨 단어인지를 몰라서 가케무샤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앞뒤 문맥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다행히 제가 이거 방송을 좀 보니까 그 진행자 당황을 해가지고 뒤에서 수습하면서 아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건 호위무사로 단어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케무샤라는 단어가 정말 방송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래 활동가처럼 이거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종편 시사대담은 현안을 쉽게 풀어서 시청자 이해를 도울 의무가 있어요. 이게 언론의 책무잖아요. 최진봉 씨가 말한 에스컬레이트나 김근식 씨가 말한 가케무샤는 방송 언어로도 적절하지 않고 또 시청자 이해도 어렵게 만든다는 걸 이 종편 시사대담 제작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가케무샤는 진짜 몰랐다. 예. 네, 이야기하고 다음 문제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글날 특집 이제 모니터 보고서가 3가지 주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외국어 같은 거를 남발하는 이제 문제 발언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문제 발언은 두 번째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비속어 넘치는 종편 시사대담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 비속어 쓰는 거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금 돌려서 그 욕을 좀 순화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삐 처리하면서 그렇죠. 웃음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편에서 시사대담 방송이잖아요. 아유, 참 놀라워요. 네. 제가 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이 종편 모하니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알려드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관련 소식이에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요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이 전화로 아들 서 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후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9월 10일에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네.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러면서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 김영주 의원이 이튿날이었어요.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그리고 오후에는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장 의원이 부모 자식 관계를 거론한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비판하면서 쓴 단어가 바로 살인 면허예요. 더 이상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다라든지 카츄샤 정도는 뭐 원래 그런 것이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한가운 논평을 할 때가 아니고 또 하나는 장경태 의원처럼 젊은 의원들이 부모 자식 간 이런 얘기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살인 면허를 주는 겁니다. 총을 주는 데예요. 예. 성인의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이고 그렇게 연약한 그런 존재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다. 예. 총을 쏘게 하는 면허를 가진 게 군대예요. 서로 친해서 보좌관 하고 친해서 개인적으로 이 애로를 털어놔서 좀 해준 거 아니냐. 김치찌개 빨리 주세요. 이런 게 무슨 청탁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외국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네. 총을 들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 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 면허예요. 저는 실은 이 종편 팀에서 문제 발언으로 뽑은 걸 두고 저도 반성을 좀 했던 게 네. 부끄럽지만 저는 주변 지인들이 특히 남자 지인들이 군대 가는 거를 두고 어쨌거나 전쟁 대비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살인 면허라는 이야기 하는 거를 종종 들었어서 그래서 이게 왜 문제 발언으로 꼽았을까라는 아하. 생각을 죄송합니다. 아하,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셨군요. 네.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전 혹은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찾아봐도 군인 혹은 군대에 관한 정의를 봤을 때 김영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군대는 살인면허를 주는 것이다. 혹은 총은 살인면허다.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참. 이 설명을 좀 들으니까 그렇지 군대에 가는 것은 전쟁 대비 교육을 받는 것이고 네. 그게 살인 면허라고 쓰는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을 뭔가 이게 방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뭐 그냥 술자리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인하고 하는 대화에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했을 수 있겠다지만 특히 종편 시사대담 방송이다 보니까 좀 더 단어 선정에 좀 유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지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맞아요. 수 있겠네요. 네. 혹시 규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방송 언어 네. 가이드라인을 또 살펴봤습니다. 대담 토론의 경우 대립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이거나 거침없는 언어가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이나 상황이 있었을 경우 생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상황에 맞게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시청자에게 해명 또는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채널A와 TV조선은 출연자가 살인면허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말을 했는데도 진행자가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아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준 겁니다. 네. 양쪽 다 방송에서 이렇게 살인면허라는 용어를 썼고 맞아요. 양쪽 방송의 모든 진행자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짚어줬습니다. 저도 오늘 배워가고요. 다음 문제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속어 표현으로 분류한 것인던데요. 네. 이번에는 이 김영주 전 의원 발언과 달리 진행자들이 수습은 네. 채널A 뉴스탑10 8월 11일 방송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소신을 굽힌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셋값도 이제 조만간 안정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가 홍 부총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독일, 프랑스, 미국에 전세가 있나요? 정세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놓고 그 나라 월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예전에 지금 그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처음에 50% 주장했잖아요. 그 재정 안정성을 취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대통령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결국 당연히 70% 이야기했다가 또 당에서 혼나고 난 다음에 100%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좀 더 경제 문제는요. 경제부총리가 정말 뚝심을 가지고 저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에서 한마디 하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가버리면 소신이 없단 이게 말씀이십니까? 경제정책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자기 소신이 없으면 그만두는 게 오히려 경제에 낫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제부총리를 보면 정말 소신 있는 경제부총리를 꽤 있었거든요.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고 정말 당하고도 맞짱 뜨는 그런 부총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홍남기 부총리를 보면 당에서 조금만 목소리 높이면 그냥 다 오케이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표현 중에 조금 거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경제부총리께 순환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짱 뜬다. 이 표현이 뉴스탑10에 나왔다면 같은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조인특가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9월 9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전원과 국방부 관계자의 워크숍이 다음 날로 예정됐던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된 국방부 브리핑에 대비해서 당정이 협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 브리핑에 대비한 당정 협의가 아니라 오래전 잡혀있던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9월 14일 방송에 출연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걸 비판하면서 조인특가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민주당과 군에서는 사실 아니다. 그냥 예정된 회의 한 거다. 야당에서는 예정된 회의는 무슨 예정된 회의야. 딱 보니까 압박했구만.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일각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설명 자료와 추 장관의 입장문이 판박이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정화 대변인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측 변호인의 해명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서로 무언가 입을 맞추려 아니면 뭐 제 견해입니다만 소위 조인트 까이러 모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쪽에도 잘못되고 저쪽에도 잘못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거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를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의견은 우리 박 대변인의 개인 견해고 사실 이 조인트 까이다라는 표현은 평상시에는 또 수거처럼 쓰지만 방송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되는 건 진행자 김진 씨 발언이었는데요. 진행자 김진 씨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말을 수습을 하면서 사실 이 조인트 까이다라는 표현은 평상시에는 또 수거처럼 쓰지만 방송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수거라 하면은 익숙해진 말을 뜻하는 건데 조인트 까다라는 비속어를 익숙하게 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지. 그러니까요. 조인트 까이다는 수거도 아니고 비속어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쓰면 좀 안 되는 말이죠. 네, 그러네요. 저도 그 단어를 사용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방송 용어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진행자 김진 씨 발언도 그다지 수습치고는 이렇게 명확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이야기해봅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시각을 담고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한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이 적확하지 않은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어요. 그중에서 오늘 방송에서 얘기할 건 비투 그리고 민노총입니다. 먼저 비투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전에 2018년 11월이었어요. 연예인 가족 채무 논란을 보도하면서 언론이 비투라는 표현을 남발하니까 민언연은 이걸 비판한 바 있거든요. 당시 일부 연예인 가족이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니까 언론들이 미투에 빗대서 비투라는 용어로 이걸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8월 20일 방송에서 또 다른 의미의 비투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국세청장 후보자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몇 억씩 올랐다 이런 말조차 평범하게 들릴 정도로 집값은 뛰고 있고요. 전셋값이 심지어 매매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30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예 집 사기를 포기하고 비투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투요? 비투라는 게 뭐예요? 네, 말 그대로요. 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TV조선에서 나온 거는 또 이 비투는 빚을 져서라도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줄임말? 그렇죠. 비투를 사용한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미투 운동의 촉발제가 됐던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성폭력에 대한 폭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졌던 미투 운동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미투는 우월적 지위나 권력 관계를 악용하여 은폐한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의 목소리로 고발하고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연예인 가족이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고 폭로하거나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미투 운동 이후에 이거 단어를 사용해서 방금 말했던 비투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때 뭐 피트니스, 그러니까
헬스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맞아요. 또 이제 약물 투여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네. 때 또 약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정말. 좀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거리낌 없이 쓰인 정체불명의 신조어는 사실 어법에도 맞지 않고 미투 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릴 수 있으니까 옳지 않죠. 네, 이쯤이면 익숙해지셨을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오락 예능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한해서 저속한 의미 또는 표현이 포함된 조어 또는 유행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행을 목적으로 신조어를 사용할 때는 어법에 크게 벗어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투에 빗댄 정체불명의 신조어는 오락 예능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해선 안 되는 용어인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시사보도에 준하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또 몇 년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뉴욕타임즈였나? 거기에서 그 올해의 인물로 그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고 미투 운동을 이제 촉발시켰던 그런 어떤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직접 입을 맞아요. 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올해의 인물로 수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 참. 여전히 그런 이런 단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뉴스에서라도 단어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단어를 다시 정정해서 바로잡아서 좀 맞아요. 사용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종편뿐만 아니라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맞아요. 민원련에서 꼭 한 번은 지적해야겠다라고 싶어서 가져온 민노총이라는 단어죠. 맞아요. 이 민노총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 정확한 명칭의 약칭은 민주노총인데요. 네. 민주노총 규약 제1조를 보면요.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민주노총이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편 시사대담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민주노총이라는 약칭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금 민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이제 확인이 또 받으셔야 되고 보수단체 집회였든 아니면 이렇게 민노총 집회였던 8월 15일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 종로 종각에 계셨던 분들은 글쎄 본인 스스로가 이 개인 방역과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참가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민노총 행사 참석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 참석 확진자로 발표를 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민노총 행사 참석한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까? 네. 단어를 쓰는 기자분들 혹은 출연자분들이 민주노총이라고 하다가도 민노총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진짜 웃긴다, 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 자막은 계속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작게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거기 계속 민노총 하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민노총이라고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2019년 민주노총이 노동 존중 보도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준칙의 전문을 보면 민주노총에는 지난한 투쟁으로 건설한 민주노조의 총연합체라는 자긍심과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노동 열사의 헌신과 투쟁의 역사에 대한 존중 대신 사용하는 민노총은 이를 깎아내리기 위한 줄임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언론이 민주노총이라는 약칭을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11일에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제55차 인권포럼 노동인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여기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동원 교수도 민주는 1987년 6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획득해 어용노조와의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냈고 임금 인상 등 단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민주노총이 거부하는 약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특정 목적을 담은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안 짚고 넘어가면 아쉬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대담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담 토론의 대상을 지나치게 희화화하거나 조롱,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 시사대담은 민노총을 사용해서 민주노총을 깎아내리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맞겠죠? 그렇죠. 또 민주노총에서 직접 민노총이라고 쓰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여전히 민노총으로 쓰는 거는 어떤 이제 그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게 담겼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빠르게 이야기를 다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한글날 특집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글 사용 문제에 초점을 맞춰 종편의 시사대담 방송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최대한 저도 한글날 특집이니 영어를 사용하지 말아보자라고 했는데 중간중간 말하면서도 이 단어 영어인데 하는 지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한글을 많이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불구맨 종편 모아니에서 항상 어떤 출연자들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좀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항상 문제 발언들을 지적했었는데 한글 사용을 또 지적을 하니까 오늘 시청자분들이 너무 사소한 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방송이 갖는 지위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보다 좀 쉽게 사안을 잘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분명 좀 종편이 반성을 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좀 짚어보는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0월 7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500일은 내돌인 한글날을 맞아서 방송언어 오남용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등을 남발해 한글 파괴에 앞장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의 신조어, 외국어, 비속어 이런 것들을 접한 우리 종편팀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이 보도자료에 나온 프로그램보다 더 엉망이다. 예능에서 쓰는 신조어, 저속한 표현, 외국어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을 듣는데 종편 시사대담에 나온 발언들도 당연히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종편 시사대담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진지하게 그 말을 사용한 거라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예능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죠. 자막 같은 걸로 이제 단어 파괴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은 조금 더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양보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종편 모니터 팀원들과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그러네요. 진짜 진지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 건데, 이분들에도 의견 진술 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댓글 읽어볼 텐데 댓글을 읽어보기 전에 전해드릴 미디어 탈곡계 개편 소식이 있습니다. 전부터 좀 개편을 야금야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한 주가 이제 또 지났는데 미디어 탈곡계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6시 방송으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간대가 애매해서 오후 6시로 딱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오후 6시로 이제 시간대를 변경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방송이 주 5일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제가 불가능한데, 그런데 어떻게 주 5일을 할 수 있게 됐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그 본방송이 나갔는데, 월, 수, 금. 우리 금요일에는 고정 코너인, 종편 모아니가 있잖아요. 그게 나가고, 이제 월, 수, 금 본방송이 나갑니다. 저희 모니터 보고서, 민원련의 모니터 보고서를 특히 기반으로 해서 매주 3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니터 보고서 혹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팩트체크를 한다든지 이슈 분석을 해보는 하이라이트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월수금 방송은 저희 6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하이라이트로 좀 짧은 압축된 버전들이 올라가니 요것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기대돼! 기대하지 마!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조금씩 편성표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할 테니 더욱더 많은 관심 가지고 미디어 탈곡기 개편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의견 많이 주시고,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개편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댓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진행했던 911회 방송과 912회 방송 댓글 읽어볼 텐데요. 네. 911회 방송은 조두순 출소 다가오자 또다시 피해자를 앞세우는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박채린 활동가하고 진행을 했고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뭐 D100, D97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피해자를 앞세우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자극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댓글 읽어주시죠. 네, 문루나님. NG 보는 재미가 쏠쏠 흐흐. 조두순 출소 피해자 이름 부르지도 말고 근황도 궁금해하지 마라. 안 궁금하다고요. 가해자 재발 방지나 범죄율 줄이기에 언론이 역할해줬으면 좋은 보도도 안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가요. 거의 뭐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물루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도 언론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어제랜다. 수요일 공시장 활동가와 진행을 했던 조국 동생 의혹을 키우더니 재판 결과에는 막상 관심이 없는 언론, 특히나 꼬아서 이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깨시민 강님, 이렇게 민언련이 언론 바로 세우기에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지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문제적 보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박수무당님, 민언련 다시 비상 헤어져. 수고해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비상하자.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났네요. 우리 오늘 말한 종편 모하니에서도 문제 발언이 다 채널A랑 TV조선 방송. 뜨악. MBN 축하드립니다. 문제 발언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또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었겠지만, 채널A하고 TV조선은 분발하셔야겠어요. 단어 사용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하다니.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방송으로, 다음 주는 화요일 아닙니다. 월요일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맞췄어! 그래요? 알았어요. 뿅뿅뿅뿅 뾰로뾰로뿅.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0월 7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574돌인 미안해,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